2022년 말이에요 오늘이 사실은. 그래서 그러네요. 구정을 맞이해서 진짜 2023년이 시작되는데 12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불확실성이 과거 지금 10년 동안을 보면은 가장 높은 해가 아닌가.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기 때문에 아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검정색이다 이거죠. 자, 2023년 유통과 소비시장 한번 전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한번 좀 방송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조철희 박사고요. 오늘 한국유통학회 전임 회장을 맡고 있고 숙명여대 대학원의 교수를 맡고 있는 세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항상 방송을 같이 진행해 주시는 한국유통연수원의 마정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정수입니다. 아마 올해 2023년은 유통이 아마 격변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상의 뭐 보고 최신 보고서를 보니까 유통에서도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그다음 관련돼서 이커머스 좀 성장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대형마트하고 슈퍼, 소폭 하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종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의 유통과 하면 반드시 소비가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유통과 소비 시장 한번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교수님. 그 뭐 이제 그 경제라는 게 경제 성장률 GDP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출에다가 수입 그다음에 뭐 내수 이렇게 투자 뭐 이런 네 개 뭐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수가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소비가 미국처럼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소비인데 소비 시장만 보면은요. 저 2019년에 2.5% 소비 시장이 성장했는데 그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를 한번 찍고요. 우리 GDP는 마이너스 GDP도 살짝 찍었습니다만은 내수하고 GDP가 우리나라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2021년, 22년에 8.6%, 5.1% 해가지고 상당히 높았는데 2023년에 지금 이제 한국 전체 유통시장 또는 소비시장의 규모는 1.8%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단은 전망인데 그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1.8%, 1.6%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한국의 내수가 한국의 경제랑 거의 지금 똑같은 비율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성장은 하지만 미미하다. 그리고 2019년 정도의 성장도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소비자들이 좀 이제 절약을 하려는 쪽으로 이제 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도 보면은 1한 5, 6 지금 소폭 진짜 상당히 이제 성장도 안 좋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상했던 대로 지금 금리가 너무 올랐고 그다음 물가가 너무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환율은 그래도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통산업도 소비에 같이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겠네요. 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100% 공감하고요. 항상 보면은 전체 소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480조 전후에서 지금 뭐 한 1% 내외로밖에 신장하지 못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그 동안에 보면 그 시장에서도 온라인 CAGR이 뭐 한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혹은 뭐 업체에 따라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큰 변화가 좀 일어나는 조짐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박사님들이 그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루저하고 그 위너라고 구분해 주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얘기를 좀 아마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이나 백화점, 편의점 같이 뭐 조금 좋았고 올해 더 좋아질 시장이 있는 반면에 마트나 이 슈퍼 같이 기존에도 좀 안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 좀 회복이 좀 더딘 그런 두 분야로 좀 나뉘는 것 같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통시장이 이제 변화하는데 지금 너무 격변의 시기라는데 또 서 교수님 여기다 어떻게 많이 변화할까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사실은 2023년이 갖는 어떤 특성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우리가 검은 토끼 해잖아요. 개묘년이라고 2023년. 이제 개묘년 그래서 이제 구정 특집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2022년 말이에요 오늘이 사실은 그래서 그러네요. 구정을 맞이해서 진짜 2023년이 시작되는데 12개월 네. 동안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불확실성이 과거 지금 10년 동안을 보면은 가장 높은 해가 아닌가. 네.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기 때문에 아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검정색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네.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조명도 없으면은 네. 이게 뭐 지금 절벽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보면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불확실성은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회색 코뿔소 리스크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블랙스완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 가지씩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회색 코뿔소 리스크는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건 그레이 리노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 그다음에 중국 리스크 있잖아요. 중국 네.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회색 코뿔소 리스크고, 그다음에 블랙스완 리스크는 예상을 못했던 리스크인데 뭐 지진이라든지 뭐 자연재해 뭐 이런 참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지금 거의 더 이상 높아지기 힘들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지만 그 뭐 만에 하나 더 높아진다면 지금 큰일이 나는데 지금 그렇죠. 더 금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 더 올라갔을 경우 마지막 리스크는 이제 부도 도미노인데요. 한국 네. 경제의 최약점은 이제 가계 부채인데 요새는 기업 부채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이제 건설 지금 PF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부도 도미노가 상당히 건설업계부터 부도가 나면은 IMF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상황도 아주 뭐 1%지만 있다. 그래서 이제 회색 코뿔소 리스크와 블랙스완 리스크가 동시에 지금 이 리스크가 다 동시에 지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색 코뿔소하고 블랙스완이 섞이면 검정 코뿔소 네. 이런 또 새 좋은 종류의 리스크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그 리스크가 이제 안 좋은 리스크가 다 몰리는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지금 이제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이 지난 10년 동안 네. 가장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2, 3년 동안에 너무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큰 만큼 이제 하향 곡선이 워낙 크고 네. 또 우리는 지금 한국은 수출 수입도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말씀하신 국내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도 막 같이 맞물려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현명한 소비가 좀 필요할 시기가 되긴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제 수출 주도인데 네. 수출이 지금 이제 무역 적자가 역사상 처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472억 정도 적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사인으로 한국한테 지금 이제 2023년은 상당히 두려운 해가 될 거는 확실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마 교수님 어떻게 또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제 불확실성을 잘 무섭게 말씀해 주셔서 공감하고 있고요. 네. 뭐 일례로 보시면은 식용유 가장 생활 물가로 보는 우리가 일반적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식용유 가격만 하더라도 뭐 15리터 뭐 기준으로 한 2만 원 가던 게 8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원자재 인상으로 인한 뭐 가격 인상으로 해서 소비가 위축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커질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까 업태 얘기를 좀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업태를 조금 더 전망드리면은 작년 FMCG라고 그러죠. 패스트 무빙 컨슈머 구스라고 불리는 일상 소비재, 즉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세제, 샴푸 같은 일상용품들. 이런 시장들은 지금 빠르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회복하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엔데믹 시대에 되고 피로도 온라인 피로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의 성향 자체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상품군,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에 따라서 혹은 업태, 혹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아예 해당 업체에 따라 가지고 고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마트라고 하더라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점이 신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뭐 롯데라든지 이 나머지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신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롯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조금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많은 점포들을 폐점을 했어요. 그래서 한 800개 대 있던 점포들이 불과 3년 만에 600개대로 줄어들었는데 그 반사 이익을 상대적으로 이마트 쪽에서 받아가고 있는, 즉 폐점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데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조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면은 매출에다가 중요한 게 이익률 아닙니까? 네, 그 맞습니다. 이익률이 안 되는 기업들은 지금 많이 클로징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같이 동일한 만약에 롯데가 되든 이마트가 되든 뭐 과연 기업이라도 그 점포
슈퍼의 어떤 입지라든가 고객의 뭐 두 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충성도, 객단가가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점포가 이제 매출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명암이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이 앞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특히 저는 슈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역신장이 심하고 앞으로도 침체 확률이 높고 폐점이 가장 많은 업태가 바로 슈퍼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슈퍼 같은 경우 슈퍼끼리의 싸움이나 마트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에서 가장 패배하고 있는 게 특히 쿠팡 같이 네. 그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길 배송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빨라졌기 때문에 뭐 그쪽 같은 경우에는 로켓 와우라는 말 그대로 생수 한 병을 사도 무료 배송을 해준다는 그 그렇죠. 제도가 2018년도에 나온 이후부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슈퍼에 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그런 로켓 와우나 마켓컬리 같이 뭐 2, 3만 원 정도에도 혹은 1만 원 미만에도 무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업체 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장바구니가 좀 작았고 오히려 생활용품 그 신선 쪽 식품 위주로 했던 그런 슈퍼들이 좀 큰 타격을 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 소비자가 선택해준 기업 점포,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많지만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통기업도 가치관을 맞춰가야겠네요. 야, 소 교수님. 네. 그 결국은 2023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있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소매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양극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업태 간도 비교를 해보고 업체 간도 한번 비교를 해봐서 네. 결국은 소매 산업이라는 게 업태 간 경쟁, 업체 간 경쟁의 이중 경쟁 네.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번 그런 두 가지 그 차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2023년 유통과 소비의 어떤 시장의 흐름 한번 좀 저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소매업체 분류하면서 업체 간의 경쟁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방송 여러분들 계속 부탁드리면서 만들어야겠습니다.